네, 반갑습니다. 지금 3시 5분입니다. 3시 5분. 요 앞에 그 가덕도 그 동사무소고요. 여기는 아마 뭐 동사무소 별관 같은데,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 요 앞에서 여기 짠디밭에 그 돗자리 깔아놓고 좀 누워서 쉬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쉬었고, 쉬면서 이제 지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청가산인가? 넘으면 바로 이제 5-2 코스 종점이네요. 이제 한 6km 정도? 산 행거리가 보니까 정상까지 450m인데, 정상까지 오르는데 1.6, 1.3, 0.8. 그러니까 3.9, 4.7km. 맞나? 1.6, 1.3, 0.8. 3.9, 4.7. 그리고 1.5km. 그러니까 6km. 아닌데? 그치. 6km 조금 더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 이제 아마 그렇게 산이 높거나 그러는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막판에 그 0.8km 정도가 조금 약간 오르막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약간 무난하게 좀 오르막일 것 같아요. 좀 가봐야 알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3시 5분, 3시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도 한 6km니까 아무리 산길이긴 하지만 아주 험악하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한 5시 시원시원 가도 5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4시 한 30, 40분. 일단 한번 출발해보죠. 학생 파평윤공지묘 경원 파평윤공지묘. 갈매길. 지금은 그 짐벌을 켰습니다. 충전이 거의 100% 완료가 돼가지고, 그리고 충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한 3번 정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 채 안 걸릴 거니까 30분씩 촬영하더라도 3번 하면은 1시간 30분. 그렇게 보면 충분히 한 50% 정도 남겠죠? 그냥 해서 하더라도. 잠깐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띠가 보이네요. 근데 뭐 가덕도 왔으니까 또 합니다만, 아따 신공항 그 현대컨소시엄이 손 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마 앞서도 한번 여기서 말했나? 아니면 저쪽 채널에서 말했나? 저쪽 채널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고, 어차피 제가 2017년부터 그때 제가 그 계잡놈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를 한다고 지지 방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방송을 한 4개월 했죠. 제가 아마 2017년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 게 6월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6월, 3월, 4월, 5월 9일 날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 그 새끼가 취임하고, 거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유시민이가 사회를 보면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유시민이가 경선 때 왜 그렇게 몰아붙이고 죽일 듯이 덤볐냐고 얘기를 하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웃으면서 쇼한 거라고. 그냥 그때 지입으로 얘기했던 쇼한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이재명이란 그 계잡놈을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계잡놈의 전 인생을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어떻게 뭡니까, 뭐 약간의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유시민이가 왜 그렇게 죽일 듯이 덤볐냐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쇼한 거다. 그 얘기는, 인생 자체가 그냥 쇼를 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게 이제 무릎을 꿇는 쇼든지, 아니면 약자한테는 엄청나게 강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그 쇼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쭉 관통해온, 꿰뚫어온 핵심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반 정도 후에 6월 말에 그 성남시청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는 김우준이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물었어요. 유시민이가 물었듯이. 그때도 역시 쇼한 거하고 아무 그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10만원이라는 돈을 후원을 했고,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이틀 일당 받은 거, 꼬깃꼬깃 우겨진 돈, 그거 일일이 모아가지고 자신의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파출소. 잠깐만 보자. 일단 제가 가서 물이나 좀 얻어먹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파출소 가가지고 식수를 좀 보충을 했습니다. 가득 파출소. 응? 아유. 아무튼 그렇게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뭐 그래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을 후원했지만 정말 그 일당 받은 돈 먹을 거 안 먹고 참아가면서 한 하루치 이틀치 모은 돈을 보내면서 직접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 꼬불꼬불하게 글을 써가면서 손편지를 적어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감사하다라거나 뭐 향후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그냥 쇼한 거라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 막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후원을 했던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배신을 지지자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배신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뭐 이제 지금의 개딸로 불리는 그런 것들이 제 채널에 와가지고 뭐 배신자니 뭐 이런 이제 뭐 그 엄청난 이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지금은 노딱이 되고 뭐 이래 합니다만 그 당시에 노딱이라는 제도는 없었고 어쨌든 그 신고가 엄청 들어가니까 결국에 수익 창출이 중지가 돼버렸죠. 수익 창출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좀 등한시하게 되죠. 그래도 뭐 한 번씩 이제 영상도 올리고 하긴 했는데 이 뭐 복구가 안 되죠. 복구가. 그 말씀드렸듯이 3천 몇백 명 정도로 그래도 영상 올리고 뭐 이리저리 하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 많을 때는 한 20몇만 원씩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뭐 그래 제가 어쨌든 지지 노선을 바꾸고 했더라도 만약에 수익 창출이 막히지만 않았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 7, 8년 못 되니까 뭐 꾸준히 만약에 해왔다면 아주 채널이 커지지는 않더라도 뭐 7, 8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 한 최소 한 달에 최소 한 7, 80만 원 정도? 뭐 많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요 위로 가야 돼? 여기는 국민학교 입구구나. 여기 학교 입구고. 그럼 당연히 이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배반을 한 거는 이 지지자들을 배반한 건 정치인이죠, 정치인.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지지자가 정치인을 배신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어떤 정치인을 지지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선거를 나설 때 어떤 공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약 이런저런 공약을 해서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난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지를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나는 A 방향으로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지지를 해가지고 당선되도록 내가 도와줬는데 당선되고 나서 가만 하는 짓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했던 거하고 다르게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를 접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배신을 한 거는 그러니까 지지자가 정치인을 배신한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 좀비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저보고 배신자라고 막 와서 댓글에도 난리를 치고 신고를 또 엄청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시스템이 이제 뭐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순기능도 참 많긴 많아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순기능은 뭐냐면은 유튜브로 인해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먹방이라든가 뭐 저처럼 이렇게, 저는 뭐 아직 뭐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이건 솔직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뭐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저래가 나중에 사람 되겠나 이런 그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위에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또 수익 그 채널을 키워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뭐 모여서 뭐 어떤 더 나은 어떤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대신에 그 엉터리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온갖 왜곡 조작 선동.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개별서가 말했듯이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 선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백 건의 책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가 됐든 누가 됐든 특히 그 털보 같은 새끼가 유튜브 하면서 뭐 가짜뉴스 공장 같은 걸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씨부리면 그 맹종하는 놈들 최소 한 수십만 명이 그들 따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 그거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없었을 때, 종편도 없었고, 예전에 90년대까지 KBS, MBC, SBS 딱 3개만 있었을 때는, 그리고 신문만 있었을 때는 오히려 선동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스가 딱 TV하고 신문, 활자신문 2가지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2가지를 활용해서 또 선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들이 막 가감없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가. 그게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장점도 엄청 큽니다. 그 대신에 단점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폐해가. 한번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흘려버리면 그 정보가 사실인 양 유포가 되고, 그걸 반박을 하려니까 웬만큼 해서는 안 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예 뭐 TV, 신문 죄다 지금 선동 매체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조중동을 보고 뭐 보수 매체인데 너희들 이러면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소위 뭐 우파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차죠. 기가 차. 제가 판단하기에 종편이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진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영이 존재를 분명히 하지만 정치판, 그다음에 뭐 소위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진영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익단체만 존재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 이제 지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조중동이 이제 그래도 약간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측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었다고 저 판단을 합니다만은, 아주 치명적이었던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뭐 이념에 따라서 뭐 언론을 분류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완벽하게 지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뭐 정신 못 차리고 조중동 그 개소리쳐 씹으리면, 그래도 보수 매체가 뭐 그래 하면 되는, 우리나라에 보수 매체는 없습니다. 그냥 그 빨갱이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죠.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먹이 던져주면 그냥 고맙다고 왈왈 찢어대는 그런 놈들만 존재할 뿐이죠. 아무튼 지금 그래 제가 생각해도 아까 표현은 정말 비유는 아주 적확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인생을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쇼. 보니까 이게 쭉 인도로 이어지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 마지막 한 800m 정도 남겨놓고 그게 조금 힘든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대봉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는 또 바로 1.5km 구간이 종점 인증대까지 쭉 이어지고, 그거는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 이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좀 산행을 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어휴. 근데 그래 그 넓은 은박 돗자리가 유용하긴 하네요. 제가 대짜를 이제부터 사가지고 있었는데 널찍하니 탁 펼치면 그냥 큰 대짜를 뻗어 누워서 해도 되고, 아무튼 제가 그래 뭡니까 아직 얼마 전에 또 한동안 전혀 이제 관심 없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한 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몇 개의 톡방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정치 관련 톡방이죠. 제가 원래 제가 이제 대화에 거의 참여를 안 하는데, 하도 깝깝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솔직히 저는, 뭡니까, 톡방에 들어가 있긴 한데,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이런 톡방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걸까? 아니,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로간의 어떤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라든지 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줄을 이루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죄다 보면, 거의 80%는 그냥, 뭡니까. 뭐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파, 유튜브 방송, 그냥 갖다 붙이기. 그게 거의 줄을 이루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명확한 어떤 생각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은 솔직히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도대체 이런 톡방이 왜 존재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단체 톡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편들끼리만 모여있는 되니까 뭐 특별하게 분란이 나거나 하진 않는데, 또 다른 이제 톡방 같으면 이제 다 섞여 있으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제가 저 빨갱이 좀비들 지지하는 것들하고 또 같이 있고 막 뭐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뭐 이도저도 막 당은 지지 안 하고 윤통만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리 섞여 있는데 보면, 그것도 뭐 생산적인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막 까내리는 그런 그 글들이 거의 다거든요. 줄을 이루거든요. 물론 거기에 저도 한 몫을 하죠. 왜냐, 제가 먼저 그렇게 그 도발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빨갱이 새끼들 지지하는 것들 보면 말도 되도 않은 뭐 토착 외구가 나는 또 뭡니까 뭐 윤통하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타도 흑색선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계속 퍼다 나르고 뭐 이렇게 뭐 거의 몇 걸로 갖다 붙이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직적으로 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자 어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과격하게 이제 대응을 하죠. 근데 뭐 흥분해서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저는 좀비 플러스 바퀴벌레라 해가지고 요즘 하나 만드는 용어가 좀바퀴라고 부르죠. 걔들을 좀바퀴.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걔들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니까 제가 그러지 말고 네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글로 적어가지고 글을 올려봐라. 그래야 이게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음모론을 갖다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뭐 김건희 작년이 뭐니 이런 되도 않아서 개소리를 씹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그냥 사실 논리적으로 뭘 대화를 한다거나 이거는 포기를 하고 그냥 좀바퀴 그렇게 부르죠 그냥. 왜? 연대봉 2.7km. 그러면 2.7km에다가 1.5km 더하면 4.3km. 이제 뭐 4km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러면, 그만, 좀 실망. 벤치가 없네? 일단 좀 올라가 볼까요, 또? 그래도 뭐, 아까 파출소에서, 시원한 물로 좀 열도 식히고 했으니까.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뭐, 저야 뭐 그래요.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이틀 전에도 저한테 그 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참 저도 놀라는 게, 놀란다기보다는, 그게 아마, 망고불변의 법칙은 맞는 것 같아요. 8대2 법칙. 그러니까 물론,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톡방을 보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체 톡방에 인원의
10에서 최대 20% 이상 안 넘어가요. 그 나머지는 그냥 그 구경만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으러 왔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갈 생각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데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런 방들이 왜 필요하지? 도대체 카톡으로 이렇게 단체 톡방 만들어 놓고 뭐 자기들만의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띠게 이제 토론을 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그냥 계속 가져와서 막 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를 듣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진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뭘 오든지 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번 그 극성 지지자들이 이상하게 그게 뭐 좌든 우든 불문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해진다는 거. 이거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뭐 우파들만 있는 한 1000몇백 명이 있는 그 방에서 제가 거기에도 그냥 뭐 아직도 윤통의 계엄에 대해서 뭐 계엄 때문에 망했다 막 이런 얼마 전에 김문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심하게 한마디를 했죠. 근데 심하게 좀 한마디를 했는데 아니 그래 그렇다고 제가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물론 그게 뭐 걔네들은 인정을 안 하는 논리겠죠.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래 상당히 논리를 갖춰서 상식적으로 이제 글을 좀 적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하는 부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도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글을 올리니까 이제 듣기 싫겠죠. 그러면 그래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기들도 아이고 힘들어 뭐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은 안 하고 그냥 듣기 싫으니까 계속 그렇게 좀 올리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다가 제가 그 근래에 이제 좀 올렸었죠.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이거 뭐 흔히 말하는 자고 우고 필요 없이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무대포로 지지하면 이게 극성 지지자들이 갈수록 폐악질을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 좀 벤치가 좀 없나? 오이씨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영상 벌써 34분째 나왔네. 여기서 일단 끊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